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한국 괴수 영화 목록 그리고 관련 평론들을 좀 보면서요. 그 흥미로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 보니까요, 단순히 줄거리만 훑는 게 아니라 각 영화가 한국 영화사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시대적 고민 같은 걸 담고 있는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국 괴수 영화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죠. 어떤 점들이 또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먼저 1960년대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도 있듯이 한국 최초의 본격 괴수 영화라고 할 만한 작품들이 있죠. 대괴수 용가리 1967년작이고요. 같은 해에 나온 우주괴인 왕마귀도 있습니다. 아, 대개수 용가리는 그 서울에 나타난 용가리와 싸우는 얘기고 우주괴인 왕마귀는 우주에서 온 괴인이 서울에 습격하는 그런 내용이군요. 맞습니다. 그 당시 아무래도 일본의 고지라 영향도 좀 있었겠지만요. 굉장히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도 괴수 장르를 열어보려고 했다는 거, 그게 영화사적으로는 의미가 크죠. 그렇죠. 지금 보면 특수효과나 연기가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네, 당연히 아쉬운 점은 있죠. 하지만 당시 관객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자 새로운 볼거리였을 겁니다. 그 리스트 보니까 북한 영화도 있더라고요. 불가사리. 1985년 작품이던데 이건 좀 의외였어요. 아, 불가사리. 그쵸. 그 쇠를 먹는 전설 속 동물 불가사리가 나와서 탐관오리들을 막 응징하고 민중을 돕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랄까 권선징악 서사의 사회주의적인 메시지를 결합시킨 굉장히 독특한 판타지 영화라고 할 수 있죠. 남한에서도 비디오로 좀 알려지면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꽤 컬트적인 인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그런 괴수 영화입니다. 자, 이제 90년대, 2000년대 이쪽으로 넘어오면요. 네. 신명래 감독 영화들 음. 빼놓을 수가 없죠. 용가리 리메이크 버전하고 디워. 네, 두 작품 다 한국 영화의 본격적인 SXX, 그러니까 시각효과 기술을 도입하려는 아주 야심찬 시도였죠. 96년 용가리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볼거리였는데 CG나 스토리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이 있었고요. 그리고 디워는 한국의 이무기 전설에 할리우드 스케일을 접목해서 정말 큰 흥행을 했죠. 아, 맞아요. 디워 흥행은 대단했는데 네. 그 비평은 좀 엇갈렸던 기억이 나요. 특히 그 국뽕 마케팅 논란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스토리의 빈약함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그 마케팅 방식에 대한 논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영화 외적인 부분들이 더 시끄러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 영화들이 어쨌든 이후 한국 영화계에서 시각효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늘리는 그런 계기가 된 건 분명 중요합니다. 기술 발전의 가능성과 동시에 역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인 거죠. 2010년대 작품들도 한번 볼까요? 목록에 칠광구, 심해수, 물괴 이런 영화들이 있네요. 네, 칠광구는 해저 유전 괴물과의 사투를 그린 3D 액션 블록버스터였죠. 시각적인 면에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역시 스토리가 좀 아쉽다는 평이 있었고요. 한국 영화계가 3D 기술을 본격적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해수는 심해 생명체와의 생존 사투, 그리고 물괴는 조선시대 배경으로 한 크리처 액션 사극이었고요. 독특한 시도들이네요. 심해수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에서 잘 다루지 않던 심해 크리처를 소재로 했다는 점, 물괴는 역사적 배경에 판타지 요소를 결합하려는 시도가 돋보였죠. 다만 이제 물괴는 그 조화가 조금 어색하다는 평도 있었고요. 두 영화 다 액션이나 긴장감은 괜찮았지만 스토리나 인물 묘사가 좀 아쉽다는 지적은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장르적 시도는 좋은데 완성도 면에서는 조금씩 아쉬움이 남는 경향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형 장르 영화의 가능성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들을 보여준 시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괴물, 2006년 작품이죠. 이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괴물은 정말 단순한 괴수 영화 그 이상이죠.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강에 나타난 괴물에게 딸을 빼앗긴 가족이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인데요. 그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의 어떤 부조리함, 또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날카롭게 담아냈어요. 맞아요. 그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 배우들의 연기, 연출 하나 빠지는 게 없다는 평가를 받았죠. 괴물 자체보다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더 무섭고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정확합니다.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와 사회 드라마가 정말 절묘하게 결합됐죠. 국내외에서 큰 호평을 받으면서 한국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영화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작품이죠.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1960년대 초기 작품부터 최근 작품들
그리고 괴물까지 다양한 한국 괴수 영화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네요. 네, 그렇죠. 이 영화들을 보면 단순히 괴물이 등장하는 걸 넘어서서 뭐랄까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시대적인 배경, 사회상 그리고 한국 영화계의 어떤 야심이나 고민 같은 것들이 다 녹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자료 덕분에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가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영화들을 쭉 보면서 과연 진짜 괴물은 스크린 속에만 있는 걸까? 아니면 어쩌면 그 괴물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외면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 속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당신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한국 괴수 영화는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 또 뭘지 한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